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마음성장학교 그림책 심리코치 전문 강사 FT 코치님들의 네 번째 세미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세미나에 이어서 이번에 네 번째 세미나예요. 오늘은 네 분의 코치님들이 자신이 어떤 성장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림책 심리 코칭을 배워서 삶에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제가 포스터를 만들 때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렇게 좀, 단정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그라미 안에 사진을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진 그 개성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별로 재미가 없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만들었더니, 우리 오늘 오전에 했던 우리 박상림 코치님이, 어벤져스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우리 코치님들이 정말 어벤져스처럼 세상 곳곳에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공동체를 살리고 또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마음성장학교의 존재 경청자 코치로 살아주시기를 네, 내내 축복하고 응원하고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 코치님들 또 상담사님들 강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코치님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 듣기 전에 먼저 제가 마음성장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또 오늘 교육을 어떻게 들으면 좋은지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음, 연필을 들고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면 그거를 기록하면서 같이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성장학교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특별히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코칭 회사 중에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 부모와 교사, 강사, 코치들을 위한 마음성장, 의식성장을 지원하는 코칭 센터는 마음성장학교가 유일합니다.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소진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코치로, 강사로, 상담사로 부모로 살아갈 수 있게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이 저희 마음성장학교에서 하는 일이고 제가 연구하고 또 개발해서 안내하는 분야예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넘버원 그림책 심리 코치를 양성하고 마음성장 프로 코치를 양성해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지금 삶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 삶에 바로 즉시 적용해서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코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과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출간했는데 이 책들은 모두 다 마음성장학교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이면서 또 누구라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성장학교 오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보고 또 혼자 있는 공간에서 책을 읽으면서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모두 다 세상에 오픈해서 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교육은 실제로 많은 부분이 세상에 이미 다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성장학교에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와서 이제 오랫동안 1년 또는 2년 동안 함께 성장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글과 말로 이렇게 영상과 이제 뭐 이렇게 책도 있고 글 말이 있지만 그때그때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 암묵지가 있어요. 또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제가 그분들의 삶에 맞게 드리는 그런 암묵지의 지식, 지혜는 직접 만나지 않으면 또 전달되고 전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여러분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편안하고 여유롭게 사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 다, 나도 좀 편안하고 여유롭게 인생 이막을 살고 싶어. 이런 바람이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꼭 신청서를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신청서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막 때로는 연필로 다 써봐요, 제가. 몇 살, 누구, 어디에서 사시고, 이런 고민이 있으시구나. 이거를 전 다 느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우리가 이제 고민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삶으로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을 원하세요? 자,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편안하고 여유롭게 사는 인생.
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감히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저는 평생 그랬어요. 그 20대 초반에 유치원 선생님을 좀 했는데 그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게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한 3년 정도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1인 기업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월급을 주는 사람은 없고 혼자서 일을 해서 제가 저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삶을 지금 33년 동안 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일막은 사회적 기준에 맞춰 역할에 맞는 자아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라고 해요. 이거 융이 얘기한 거예요.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자기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 일막은 자기 셀프로 태어났지만 그 사회, 그가 속한 사회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자아를 이렇게 성장시키느라고 모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인생의 일막이에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지금 40을 넘었는데 나는 나를 위해 살지 못했어. 이러면서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자아를 성장시키면서도 본연의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기도도 하고 산책도 하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를 키우느라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살다 보니까 마흔쯤 되면은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지?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인생 이막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존재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선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분명히 이미 그 선물을 지금 받아서 그 여정 중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멀쩡히 잘 사는데 왜 나는 자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걸까? 여러분이 위대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대해지려고요. 페르소나의 삶을 넘어서 본연의 나, 셀프를 찾아가는 인생, 그 인생 이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아주 축복받은 것이에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일이 시작되었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또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러면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잘못됐어요. 결핍의식, 나는 뭔가 부족하고, 나는 다 가질 수 없고, 인생은 어렵고 힘든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살다 보면은 결핍 의식에서 늘 무언가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때도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풍요로운 의식, 이미 다 가진 자로서 보다 높은 의식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의미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제적 자유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답니다.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이 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고 자기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디에 존재할 때 의미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제적 자유도 누릴 수 있는 이 가운데 핵심적인 이 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고의 패턴이 바뀌지 않아서 늘 하던 대로 하고 생각하던 대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사고의 패턴이 바뀌는 게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그러니까 누가 죽거나,
자기가 뭔가 건강이 완전히 잃거나 망하거나 뭐 관계가 다 끊어지거나 막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 사고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죠.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죽어요. 매일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고 사냐 이러는데 매일 죽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저는 그냥 괜찮아요, 지금은. 어, 근데 이런 사고의 패러다임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험난한 길을 가기는 어렵잖아요.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또 패러다임이 바뀌냐면요. 정말 머리를 그냥 딱 때리는 어떤 책을 만났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건 책을 읽어도 사실 조금 변하지는 않아요. 책을 누구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나와는 다른 차원의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다 보면은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성장학교에서 그것을 마련해 드려요. 그런 어떤 장이 열리죠. 저는 그 삶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주 가장 낮은 저 지하 그 10층, 지옥에서부터 천당까지 왔다 갔다를 몇 번을 하면서 저 33년 동안 교육과 코칭을 했고 지금 14년 동안 이제 저를 들여다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육과 코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인간이 어떻게 그 의식이 깨어나는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고, 그것을 다 구조화해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또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을 다 실험해서 그것이 어떤 사람이 해도 거의 평균치의 그 성장이 도달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안내를 해도 어느 평균치에 도달할 수 있게 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FT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지금 마음성장학교에는 그림책 심리 코칭 기초 과정 FT가 있고, 그림책 심리 코칭 2급 과정을 안내할 수 있는 FT가 있고, 존재 경험 워크숍을 안내하는 FT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성장학교 연구위원 코치 과정을 통해서 기초, 역량, 심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인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뭔가 그동안의 수많은 공부와 이런 어떤 그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 속에서 통합되지 않았던 것들이 통합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1인 기업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안내해 드려요. 그리고 존재경찰 워크숍을 이제 졸업 워크숍으로 하는 이 연구형 과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보통 1,0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다른 코칭 센터에서. 근데 저는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교육하고 치유하여 세상의 빛을 더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어머니가 스트레치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그걸 생각했어요. 그럼 왜 좀 싸게 안 하고 스트레치가 필요하냐면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 그 패러다임의 전환, 그 존재의 변화 이런 것들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생각하게 돼요. 아무리 귀한 것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대학원 박사, 석사 과정을 등록을 하면은 한 학기 비용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좋은 사람들과 함께 1년 동안 계속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이후의 변화는 우리 1차, 2차 그 세미나 영상 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3차, 이제 4차 세미나 영상도 나중에 또 공유가 될 건데,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우리 FT 과정을 참여해서 과정을 운영하게 되시면은 치유와 성장, 성공의 과정을 여러분도 이제 제가 경험했던 치유, 성장, 성공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그 공유를 통해서 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되세요. 예를 들면 마음 성장 코칭 FT를 여러분이 운영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강의를 하는 것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10배, 100배 이상의 수입을 얻게 돼요. 실제로 이번에 FT로 그림책 심리 코칭 2급 과정을 런칭해서 새로 여신 분이 있는데 2달 만에 1,000만 원을 순수익이 1,000만 원이에요. 저한테 준 거, 뭐 저한테는 이제 교재비랑 자격증비 외에는 주는 게 없습니다.
그 자격증비도 다른 곳보다 훨씬 싸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성장 프로코치 과정이에요. 기초, 심화, 영양 과정으로 65시간으로 한국 코치협회의 프로페셔널 코치가 되는 과정을 연구형 과정에서 모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은 2급, 1급, 그리고 FT 과정까지 하면은 마음성장학교의 전문 강사로서 이렇게 파견이 되기도 하시고, 또 실제로 자기가 운영하는 어떤 센터나 또는 기관에서 마음껏 과정을 열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FT들은 2급 과정을 자기가 런칭해서 사람을 모아서 운영하실 수가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강의 자료와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드려요. 그리고 1급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에 참여했던 분들이 모두 다 만든 유아부터 시작해서 시니어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코칭 프로그램들을 또 갖게 되시고, 또 심리학자에 대한 공부들을 다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크북과 나만의 심리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이 하나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개발의 원리,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림책 심리 코칭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많이들 이제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 코칭을 하셨던 코치님들이 성인 여성들을 코칭하고 싶거나 성인 남성이나 또 시니어 코칭, 뭐 그 밖에 이제 특별한 상황에 있는 어머니들,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마음성장학교의 과정을 하다 보면은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시고, 또 그림책 심리 코칭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존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전 세대에 대한 코칭이 다 가능해지세요. 무엇보다 자기 가족 안에서의 존중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직업을 더 사랑하게 되세요. 그만두려고 했던 직업을 더 사랑하게 되세요. 대부분은 이제 첫 시간 참여만으로도 그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을 경험하세요. 그래서 또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는 3월에 개강을 딱 하면 하게 되는 마음 성장 코칭 기초 과정을 하게 되면, 뭐 어떤 센터 힐링 관련된 센터를 하신 분들은 이제 유레카 완전한 도구를 얻게 됐다.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실 정도예요. 그래서 그 이후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마음성장 코칭 하나만 가지고도 삶이 완전히 개선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과 현업에 적용하면서 관계 회복,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마음 성장도 1년 동안의 성장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번 패러다임이 전환이 일어난 사람은 이제 보다 높은 의식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곳에 이 시선이 가고 계속 성장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신뢰도 깊어지고 관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자유로워지시죠. 그리고 노동의 그 시간, 노동 시간이 아닌 메시지의 가치에 따라 돈을 버는 삶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스테이지가 달라져요. 우리 코치님들이 처음 여기 왔을 때 주변에 자기와 비슷한 삶을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이 있었겠죠. 지금 1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변에 작가, 코치, 모두 다 코치가 주변에 있어요. 네. 그렇게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삶의 스테이지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마음성장학교에는 특별히 가르치고 양육하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모두 다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서 그런지 우리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직업의 스펙트럼이 또 되게 넓어요. 연령대는 3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그래서 어떤 분과 코칭을 할 때는 엄마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힌트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 할 때는 또 자기 자녀에 대한 그런 또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막 이래요. 회복을 경험하시고 메시지의 가치에 따라 돈을 버는 삶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한 시간은 얼마인가? 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시급이 오늘 시각으로 해서 오늘 검색해 보면 이렇게 9,620원이더라고요.
아르바이트가 9,620원이에요. 1시간에. 동네 강사를 하면 시급이 3만 원에서 뭐 8만 원 정도의 시급을 받아요. 동네 이제 학교에 가면 2시간을 하면 뭐 6만 원에서 이제 경력에 따라서 10 얼마 이렇게 받겠죠. 자, 그림책 심리 코치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개설을 해서 집단을 운영하거나 또는 이제 그림자 심리 코치를 계속 하면서 이제 책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작가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8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또 그 이상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코칭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온라인 교육도 하고 다양한 굿즈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성장하게 되실 거예요. 바로 코칭을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가 아니라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질문이 틀려서 맨날 잘 못된 삶이 만들어져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어떤 좋은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아, 내가 형편이 되는 대로 마련해서 들어야겠다. 또는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는 사람들이 찾는 이유와 변명이고요.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뤄내는 삶을 이제부터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 형편이 어떻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지금 뭘 해야 하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그 해결책이 있고요. 해결책이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가지고 뭔가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부터는 질문을 좀 바꾸시길 바래요. 형편이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다른 것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야. 물질과 시간과 거리와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밀었다가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 모든 시간들이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고 모든 게 원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보다 높은 의식과 보다 큰 사랑으로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마음성장학교 안에서 매주 함께 배우면서 다 가르쳐 드립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40살 또는 50살까지 살아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또 자기를 키우면서 살아낸 건 더 엄청나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식으로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년퇴직이나 뭐 이렇게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품격 있게 아주 가치 있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그 페르소나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진짜 자기 삶의 주인이 된 그 주인이 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지혜가 가치 있게 전달돼요.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온 방식이 아닌 자신을 뛰어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뛰어넘는 결정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의 문을 열어서 새로운 삶으로 안내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평범한 사람인 내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낡은 노트가 한 건 있습니다. 이 낡은 노트의 값이 100만 원이라면 여러분 이 노트를 100만 원을 주고 사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누가 사실까요? 이 노트가 100만 원이라면. 아마도 아무도 사지 않겠죠. 이거 재활용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너무 낡았어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노트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노트를 펼치면 저 김은미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사람들을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모든 비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가지면 여러분도 마음성장학교와 똑같은 걸 복붙해가지고 당장에 막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과 막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100만 원으로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네. 아마 많이 여러분이 막, 제가 먼저 살 거예요. 막 경매가 붙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산다고요, 그래도? 자, 사겠죠, 아마? 네. 그래서 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의 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의 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르치고 떠들고 이러고 있어서 이게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 성장학교 안에서는 그동안 13년 동안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을 통해 엄청난 성장을 한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증명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 마음성장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한 개를 배우면 그 10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도구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너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벌써 다 끝난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주 쉬워져요.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서 이미 끝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수업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컨설팅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드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누굴 가르치든지 장사를 하든지 또는 뭐 의사 선생님이시든지 뭐 법률가든지 그냥 엄마든지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코칭을 배우시면 아주 좋은데 그 중에서도 마음성장학교 코칭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다방면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음,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2024년에도 저는 사랑받고 사랑을 전하는 리더, 또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실 우리 코치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올해 저는 35개 기관과 학교에 출강해서 수많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만났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존재 경청을 나눴어요. 저는 2024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존재 경청의 캠페이너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우리 코치님들에게 마음성장 코칭과 그림책 심리 코칭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드려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움을 계속 하다 말다 하면은 낮은 수준의 공부에서 계속 끝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 하나는 이거다 싶은 게 있으면 깊이 있게 가시고 또 믿음을 가시고 신뢰로운 관계 안에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성공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한번 지속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열매는 그 나무를 잘 지킬 때 계속 공유될 수 있어요. 그 나무는 아마 마음성장학교겠죠. 마음성장학교는 김은미의 1인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제가 거둔 성공을 1인 기업으로 계속 야금야금 저 혼자 다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과 그 성공의 열매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성장학교를 이제 공공재가 되었습니다. 마음성장학교에 머무르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마음성장학교가 자랑스럽고 그리고 머물고 싶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곳이 되도록 저는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연을 맺은 분들을 끝까지 도와요. 아까 보셨죠? 유튜브에 우리 2020년, 21년에 만났던 그 인연을 저는 잊지 않고 있어요. 네. 자, 그래요. 오늘 이제 준비된 우리 코치님들의 강의를 들어보실 거예요. 자, 제가 시간을 많이 썼네요. 그래도 우리 코치님들이 네, 또 잘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제 거는 공유를 내리고요. 이따가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되세요.
질문거리를 생각해 놨다가 이따 해주시고요. 질문이 생각나시면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김보람 코치님의 준비하신 사례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김보람 코치님 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림책 네, 심리 코칭. 코치님 얼굴이 네, 나왔습니다. 네, 네. 네. FT 과정을 수료한 목소리가 조금 김보람입니다. 작으니까 목소리 좀 네네.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림책 심리 코칭이 궁금해서 마음성장학교에 왔다가 자연스럽게 그림책 심리 코칭 2급, 그 다음에 1급, 그 다음에 마음성장 기초, 마음성장 심화 듣고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2급 그림책 심리 코칭 FT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네, 웅진 싱크빅 교육팀에서 일을 했고요. 키즈스콜레라는 유아 출판 회사에서 일하면서 유아 그림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곧 그림책의 매력이랑 그림책 작가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때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서 사내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모와 토토라는 그림책을 메인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걸 시작으로 그림책으로 이렇게 뭔가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막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그러다가 가족의 권유로 유아교육과를 다니게 되었고요. 이제 2023년에 마지막 학기가 되니까 진짜 원하는 일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마음이나 감정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또 그 시간들을 그 그림책으로 이야기 나누던 시간들을 잊지 못해서 어, 인터넷에 서치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전에는 부산에 있는 자격증 과정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서 근데 인터넷에 서치하다가 뭔가 다른 느낌, 또 차분하지만 뭔가 힘을 가진 목소리를 가지신 대표님 블로그를 접하게 되면서 대표님 유튜브를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분이다. 근데 저는 부산에 살기 때문에 경기도라서 처음에는 되게 망설였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인근 지역이나 부산 지역과 관련 서치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제가 원하는 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성장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성장학교에서 저는 사실은 그림책 심리 코칭 일 때문에 왔다가 뭔가 여기서 그림책 심리 코칭 2급에서 저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음, 이제 반복적으로 비슷한 사람들과 갈등이 계속 생기고 있었어요. 이게 뭐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그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답해하는 와중에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 2급, 그 다음에 뭐 마음 성장 심화 과정에서는 가장 저를 많이 만났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갈등의 실마리를 찾는 저의 굳은 신념을 만났고요. 그래서 내 속에 고집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뭘까 했는데 그게 신념을 만나고, 신념과 연결된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짐을 경험했고요. 늘 뭔가 채우려고 하고, 뭔가 불안하고 불편했었는데, 어, 마음이 편안해진다, 편안하다,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경험했고,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음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견디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이게 김은미 대표님 언어로 처음에 움켜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움켜쥐라는 그 단어 하나가 저한테 되게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 움켜쥐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심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네, 그래서 진짜 편안해진 나를 만났고요. 뭐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이런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례 발표로는 그때 대표님 창원 강의 지원 갔을 때 제가 좀 시작하기
두려워하니까 시작하기 두렵다면 우선 지인들을 모아서 그림책 심리 코칭을 해보라는 말씀에 늘 민폐를 끼칠까 봐 이게 제 신념하고도 연결이 되었었는데 민폐를 끼칠까 봐 지인들한테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그림책 심리 코칭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분들이 다 육아맘이고 자기를 위한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서 이제 자기를 위한 페르소나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때 마음의 안정을 찾는 편이라서 저는 나 연구가라는 페르소나로 내 마음이 안정되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언니들도 이제 언니들을 위한 페르소나를 만들어 봐라라고 했더니 다정하게 말하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언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 돌보미 선생님, 이 언니는 이제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바쁘셔서 사랑받는 딸이었지만 늘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가방도 챙겨주고 책도 읽어주는 나 돌보미 선생님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되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웃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또 어떤 분은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가져주는 나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뭐, 그 다음에, 뭐 소나기, 비 오는 것도 좋고, 무지개도 좋으니까 이런 날씨 같은 나를 만들겠다라는 언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나누고, 또 이런 용기를 울면서까지 자기 감정을 다 내준 언니들한테 마음의 공감 카드로 다 해주고 싶은 말을 했는데, 언니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지금도 그 폰 프로필 사진에 있거든요. 그거 보면 뿌듯해요, 한 번씩.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공간 카드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또, 또 사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지금 좀 제 부족한 점, 이런 것들도 만났지만, 아, 이런 건 이렇게 보완하면 되겠다, 이런 것도 깨닫고, 또 그림책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몸소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기도 했고요. 그 후에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생각이 틀이 깨졌고 나와 나누었던 이야기가 실생활에서 계속 생각난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와 마찰이 있을 때,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언니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힘을 얻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몇 주 전에는 제가 온라인으로 뭔가 그림책으로 사람들하고 너무 소통하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올렸다가 그 감사하게도 참여해주신 분하고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마음 약한 고슴도치와 너도 맞고 나도 맞아 라는 그림책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저 앞으로의 비전은 이렇게 당연히 그림책 심리 코칭 FT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중에서 뭔가 이걸로 열심히 해봐야겠다. 지금 되게 막 이런 게 에너지가 막 올라온 상태라서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것과 더불어 앞으로의 비전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저는 앞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은 육아맘들을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편안해지는 계기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해지고 너그러워진 어른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어른들의 아이들 또한 편해지고, 그럼 그 아이들이 편해지면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 편안해져서 더 나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사는 것을 꿈꾸면서 이 일을 해보겠다. 지금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네. 멋지십니다. 자, 우리 네. 코치님, 이제 자료를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네, 음, 좋아요. 그냥 그러고 있으면 돼요, 잠시. 네, 우리 코치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여러분, 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잠시만. 아까 이제 온라인에서 누구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떤 한 사람하고 나눈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음, 그렇게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뭘 주는 것도 아닌데, 음,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집중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는 벌써 보통 이상의 사람이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보람 코치님은 그렇게 어떤 한 사람과 온라인에서 너무 이 그림책을 나누고 싶다 이래서 어떤 육아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또 보람 있게 느끼고 이런 것은 보통의 사람이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 형질이 바뀌었어요. 이미 이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형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감기 걸렸나 봐요. 자꾸 훌쩍훌쩍 거렸어요. 지금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은 김경훈 코치님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치님들이 좋은 말씀을 써주시고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김경훈 코치님, 이제 말씀하시면은 화면이 저에서 우리 김경훈 코치님으로 바뀌실 거예요. 네. 김경훈 코치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떨리네요. 네, 네, 원래 좀 떨리는 거죠? 네, 네.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림책 심리 코칭 FT 사례를 발표할 김경은입니다. 저는 마음의 향기가 피어나는 김경은 코치입니다. 제가 정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TSC 이야기하다 연구소 대표이고요. 남서울대 대학원 석사 코칭학과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성장학교 협력코치로 지금 등급됐고 마음성장학교 그림책 심리코칭 전문강사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놀이활동가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놀이 심리 상담사, 창의 놀이 코칭, 생활놀이, 뉴스포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림책 심리 코칭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도구를 찾고자 이 그림책 심리 코칭의 여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첫 번째는 문을 두들겼어요. 흥미롭게 문을 두드리고 두 번째는 활기차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급 가정에 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1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조금 약간 들었어요. 이 가정이 조금 어,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대한 의문. 그래서 용감하게 1급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책 심리 코칭 FT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어, 긴장하면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조금 무게가 조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면서 하고, 끝나면서 조금 홀가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저의 이야기는 뒤쪽에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는 놀이 활동가를 위한 존재 경청, 마음을 읽다로, 놀이 활동가를 위한 존재 경청, 마음을 읽다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더 좋은 교육협회 조합 주관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림책과 접목하여 놀이를 강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역시 마음 이야기 할 때에는 마음 공감 카드가 최고죠. 마음을 아주 조금씩 우리 강사님들이 조금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 공감 카드로. 그림책을 보고 마음을 읽혀지는 카드를 찾아서 이야기를 또 해보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주었어. 그림책을 보면, 어떤 마음이 올라왔는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나는 토끼 같은 친구가 있나? 아님 어떤 친구가 남아있을까? 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풍선을 불어서 안아보고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는지, 음, 이야기를 해본 후에, 토끼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어떤 친구가 다가왔을까 물음에, 어, 이 강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자신의 모습을 다 그린 거예요. 얼굴을. 저는 토끼 같은 친구는, 어,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자기의 모습을 그 풍선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그러면, 아니,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기를 그린지. 그래서, 우리 그러면, 셀카를 한번, 그 토끼 같은 친구와 한번 사진을 찍어볼까요? 하고선 사진 찍었는데, 정말 정말 깜짝 놀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고 나서 동의시됐던 나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보기도 하고 그 동의시된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눈을 감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어요. 충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또 이야기를 서로에게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그대로의 지금 여기 집중하기를 하고 표현을 했고요. 음, 이렇게 나한테 집중하면서 난 언제나 네 편이야. 여유롭게 차 한잔 어때? 난 행복한 사람이야. 어, 우리의 노력이 꽃이 되고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래시계를 가운데 놓고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며 어, 읽고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이거는 놀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놀이가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래서 존재 경청을 하며 지금 여기 현재 현존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며 이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이 낯설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야기하는 시간이 부끄럽지만 자신이 생긴 것 같아서 후기를 남겨주신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뿌듯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 코칭학과 석사 대학원 사례입니다. 그림책은 민노는 어떻게 산을 옮겼을까입니다. 각자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생각한 참여자들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의식 성장하는 동안 각자의 성찰을 통해 마인드셋을 구현하게 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의 노인을 통해 지혜를 알아차리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체성과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특성은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며 배움으로써 더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하고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 더 큰 도전을 가져다주는 과제들을 즐기며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어떻게든 다시 회복하여 실패조차 성장의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는 알아차림이 있었다고 후기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프레젠스를 유지한다는 것을 온전히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을 성찰을 통해 현재에 충실한 존재이며 평정심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쳤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싶었지만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과정에서 마인드 앱을 성장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존재 경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성장학교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배움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초등학교 1, 2학년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돌봄교실 아이들 상대로 사례를 하였는데요. 처음 명상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은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자신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이것은 자신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의 엑스레이 사진을 그리는데 옆에 있는 친구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저의 역할은 뭐였냐면 그대로 인정해주기였습니다. 음. 그림책 알사탕을 보고 우리 친구들은 금동이 아빠의 잔소리가 기억에 남았나 봐요. 알사탕이 가져다주는 소리들을 집중해보고 나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이야기도 나눠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숨기고 싶은 우리 친구들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참을 무음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조금 바꿔보았어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잔소리는 무엇이 있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속도로 이야기하면서 목소리 톤도 엄청 올라가면서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빙고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5개. 그래서 아이들의 소리를 들어보고 자기가 싫은 소리를 5개를 쓰는데 예상외로 빨리 쓸 것 같지만 빨리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5빙고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로 전환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세상에서 듣고 싶은 말은 뭘까? 5가지만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은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진지해지면서 신중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빙고가 아닌 5개를 써서 내 마음에 저장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장해보고 아까 엑스레이 찍지 못했던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알사탕 첫 페이지에는 금동이가 혼자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동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통해 자신에게도 전달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동이의 친구가 되어 같이 놀이를 해주기도 하고 함께 한다는 아름다움을 좀 표현해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의 알사탕 소리와 편지를 써서 전달해주는 시간을 가지며 종료하였습니다. 이 친구들 참 대견하죠? 네, 여기 밑에 보면 금동이와 친구 되어주기 이렇게 이해할 때 굉장히 금동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면서 친구들이 마음을 많이 읽어줬어요. 마지막에 했었거든요, 노래는. 어, 네. 저는 앞으로의 저를 밝은 달이 떠오른 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성장학교 협력 코치로 존중 경청을 할 것이고 향기나는 마음의 가치 그리고 동반선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침반은 마음성장학교 협력 코치로 또한 그림책 심리 코칭 FT를 통해 마음의 향기가 피어나는 진정한 코치임을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난독을 하고 마칠 건데요. 제 목소리가 제가 예뻐요. 거북스러워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여기를 안 했군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미팅 중인 이 내용인데 아직 확정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의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두들겨 보고 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이거입니다. 네. 나에게 마음성장 학교란, 파워 자존감 올리기, 브랜딩,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보기, 문자 메시지를 하나를 보낼 때에도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몇 번이고 쓰고 지우기를 반복한다.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다.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한다. 그림책 줄무늬가 생겼어요는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중 첫 페이지의 그림책이다. 나는 이 그림책이 약간 불편하다. 왜냐하면 내 모습과 동일시 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마음성장학교에 들어왔을 때 내 모습이 줄무늬가 이렇게 알록달록 잔뜩 가득했을 것 같다. 코칭을 잘 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탐색을 하고 여러 도구들을 사용해보고 안개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 나의 모습. 하지만 이 모습 또한 소중하다. 이 모습이 없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없고 직면하기가 힘들 것 같다. 지금의 나를 둘러싼 세계, 내가 한 모든 행동, 내가 하지 않고 외면한 것까지 다 인정하고 받아줄 것이다.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림책 심리 코칭을 만나며 나의 정착기와 지금 여기 머무름이 시작되었다. 지금도 머무름과 그림책 심리 코칭 FT 2기 코칭입니다. 김은미 대표님의 리더 호흡에 발맞춰 영향력을 선사한다. 함께 높은 산 언덕에서 야호를 외칠 준비가 힘차게 하고 있다. 아니, 외쳤다. 이 순간 우린 같이 협력하고 변화한다. 나는 나의 브랜드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은 다 괜찮다. 우리는 모두 다 괜찮다. 함께 나아갈 다가감이 있으니까 우리, 너, 나를 무대로 초대하고 축복한다. 그곳은 바로 마음성장 학교이다. 저의 발표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호! 네, 축하합니다. 내려주시고요. 네, 코치님. 아유, 우리 코치님, 열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진실해가지고, 아이 같은 순수함,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제일 신나서 얘기하죠. 예, 아이들 놀이를 연구하고 지도하는 연구소를 하고 계신, 코치님이어가지고, 아이들 얘기할 때 정말 신나서 진실되게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코치님은, 진실함이 이제 더해져서 엄청 큰 코치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아주 감동적인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박성국 코치님, 네,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10분 쉬었다가 뒤에 이어가기도 했거든요. 네, 그냥 갈까요, 오늘은? 지금은? 네. 뭐, 어디 갔다 오실 분은 잠깐 갔다 오셔도 돼요. 우리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욱 코치님 지금 공유해 주시면 되세요. 공유하기 누르시면 돼요. 거예요. 네, 우리 이번에는 박성국 코치님의 사례 공유를 듣겠습니다. 박성국 코치님 나와주세요. 네. 네, 코치님 이제 시작해 주세요. 시작하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성장학교 그림책 심리 코칭 전문 강사 FT 박성국입니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지금 30년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과 직장을 반복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서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고 싶어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늦은 나이에 상담 심리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성장학교를 알게 된 것은 제가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상담의 매개로 그림책 심리 코칭을 배우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김은미 대표님을 맨 처음 알게 된 거는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영상을 듣게 되었는데 그 영상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마음성장학교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림책 심리 2급하고 그 다음에 1급을 마치고 그림책 전문 강사 FT의 과정과 그리고 존재 경청 FT를 참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김은미 대표님이 안내하시는 연구원 과정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계획. 네. 그리고 잔잔하고 조용하게 편안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김은미 대표님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장 경력이 30년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상담대학원에 지금 졸업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그림책으로 나눈 사례들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소개할 사례는 여기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을 세 분이서 이렇게 모아놓고 처음에 이제 공감 감정 카드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요. 선생님들한테 지금 나의 기분은 어떤지 그리고 왜냐하면 첫 번째 선생님이 자기 기분이 지금은 무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 반에 독감이 걸린 아이가 있어서 반 전체에 독감이 퍼질까 봐 그래서 조금 마음이 무겁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금요일이고 주말이어서 주말에 집에 가서 무빙을 볼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동물로 표현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동물로 살고 싶은지 마음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동물로 표현할 때 무의식 중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잘 표현된다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띠를 자신이 본인의 띠를 가만히 떠올려 보거나 생각해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첫 번째 선생님은 강아지입니다. 자기는 조금 차분하고 둘째인데 항상 직장에서도 조금 순종적입니다. 이 선생님이 순종적인 강아지처럼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사자처럼 조금 강하고 자기 표현을 잘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은 여기 지금 굴 속에 있는 개미입니다. 개미인데 이제 직장 집만 다니고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살림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집안에 갇혀 있는 굴 속에 갇혀 있는 개미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그리고 친구도 못 만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토끼처럼 자유롭게 친구도 만나고 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선생님이 여기는 결혼 안 하신 미혼 선생님인데 소처럼 일만 하고 살았다고 이렇게 소를 그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강아지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걱정상자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마음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책에서 특별히 마음에 가는 문장이나 장면을 나누었고요. 선생님들이 걱정을 알록달록 꾸미는 것과 걱정상자를 나무에 매달아 보는 이 장면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걱정상자를 읽은 다음에 자기의 걱정을 신문지에 적어보게 했습니다. 신문지에 적어보게 하고 그다음에
두 분이서 신문지를 이렇게 양쪽으로 잡고 주인공 이제 그 사람의 걱정을 외쳐줍니다. 여기 보면은 눈치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시어머님을 모시고 지금 살고 계신데 서로가 지금 눈치를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신문 잡고 있는 선생님이 눈치 보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주인공 선생님이 사라져라 이렇게 하면서 주먹으로 신문을 뻥 하고 이렇게 쳐보는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찢어진 신문지를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보는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의 마음이 어떤지 느낌이 어떠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이 정말 속이 후련하다고 진짜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른 아이들한테도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면은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이들하고 할 때는 안전이 최고니까 이렇게 신문을 잡고 있는데 얼굴을 뒤에서 이렇게 내밀거나 하면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주먹으로 칠 때 얼굴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주의해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마음챙김 명상 지금 여기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걱정이나 스트레스 이런 거를 호흡을 하면서 어, 밖으로 뱉어내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문 밖에 사자가 있다. 요 그림책을 선생님들하고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그림체가 있는 요 말 때문에 제가 이 그림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그림책을 조금 자주 사용하기는 하는 편입니다. 나의 문 밖에는 늘 사자가 있었어요.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은 절대 만날 수가 없지요. 이렇게 글을 쓰신 작가님이 요런 글을 처음에 써주셨습니다. 이게 처음에 보면 누구나 문 밖에 사자가 있단다. 사자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요렇게 해서 시작하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마음에 드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이야기를 나누게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요 그림책 이게 장면이 마음에 올라온다고 나눠주셨고요. 이 그림책에는 어떤 글귀가 있냐면 저 문을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세상에 어떤 곳이 있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겠지.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고 알고 싶어. 요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다른 나라도 여행하고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데 여행 가려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뭐 거기 혼자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조금 불안하고 두렵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장면이 올라와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자. 걱정은 저 멀리 날려버리기. 이렇게 성찰글을 써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은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때다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다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인데 요 장면을 보니까 자기의 생각들이 조금 밝아졌다고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용기라는 단어가 힘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은 이 장면을 꼽아 주셨는데요. 세 번째는 사자에게 고기를 던져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래서 이 선생님은 생각보다는 너무 걱정이나 고민하지 말고 그냥 생각보다는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좀 쉬울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한테 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걸 느꼈는지 모두 어,
느낀 거 깨달은 거를 나눠 보게 하고 그다음에 공감 카드로 서로 격려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칭찬을 이렇게 해서 단어 카드를 내면서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감격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선물을 받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림책을 상담에 이용한 사례입니다. 음. 그림책을 가지고 상담에 이용해 보았는데요. 이분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50 대고 남성입니다. 50 대고 남성이고 그리고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가 현재 직장도 없고 지체 2급 호르몬이를 모시고 지금 병간호 중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기초수급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한테는 제가 원래 상담할 때는 제가 이분의 신념이 이렇게 혼자 살고 그러니까 조금 외롭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너무 강한 집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화가 이렇게 자기 안에 많이 있으신 분이고 그 탓을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투사시켜서 다른 사람 탓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회기 몇회기까지는 제가 이분이 좀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합리적 신념으로 조금 바꾸도록 그런 인지행동 치료를 제가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접근을 해 보았는데 이분이 어릴 때 이렇게 가정폭력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가정폭력을 이렇게 받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약간 강하게 직면을 이렇게 시켰는데 강하게 직면을 시켰더니 더 이렇게 저항이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건대 제가 이렇게 강하게 직면을 시킬수록 그분은 저 속에서 제가 상담자인데 저 안에서 자기 아버지처럼 엄격하고 강하고 이런 분한테는 오히려 더 반발하고 저항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제가 나름 변경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림책 심리 코칭으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기에 아 사회기부터 시작했는데요. 제가 약간 이분하고 신뢰관계가 조금 형성된 다음에 그림책 심리 코칭으로 상담을 하기 시작했고요. 맨 처음 이분한테도 접근할 때도 오늘 하루 어떻게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어머님 건강은 어떠신지 이런 거 안부를 물은 다음에 제가 기본 감정 카드로 자기가 그렇게 오늘 하루 기분 감정 카드를 고르게 했습니다. 고르게 한 다음에 그거를 둘이서 나누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게 했습니다. 셀카를 찍게 해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경청하기를 했습니다. '아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 코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얼굴을 들여다보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안내한 그림책은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그림책이었습니다. 이 그림책을 나누고 어떤 장면이 제일 마음에 올라왔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요렇게 아스팔트 사이에 벽면에 끼어 있는 이 모습이 자기 모습 같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민들레가 아스팔트 위에도 또 도로 위에도 지붕 위에도 어느 곳에 있어도 민들레는 민들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박성국이니까 "박성국은 박성국이다." 그분한테 말씀드리다 저도
눈곱이 낀 모습도 제 모습이고, 밥을 먹고 트림하는 모습도 제 모습이고, 화를 내는 모습도 제 모습이고,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여기 자신의 이름을 적게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적어보게 하고, 여기 동그라미 전체 여기다가, 나는, 지금 자기 이름을 적게 하고, 그리고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다 적게 하는 이런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이분한테 한 것도 문 밖에 사자가 있다. 이 그림책으로 한번 나눠 보았는데요. 이분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림책을 읽고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거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거 저 사자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자기 때문이냐, 자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한테도 지금 여기 명상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이나 걱정 이런 거를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뱉어보기를 명상을 통해서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 회기는 좀 아까 같이 설명을 했지만 이게 조금 회기별로 다르게 제가 진행을 해 보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분한테 나를 응원하는 자성 예언을 어 1 번부터 20 번까지 큰 소리로 저 앞에서 읽게 했습니다. 읽게 한 다음에 그리고 자신한테 올라오는 더 깊이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보고 자기가 마음에 와닿는 글을 동그라미를 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요렇게 자기한테 올라오는 요거를 동그라미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그분한테 드렸어요. 드리고 집에 가서 냉장고 위나 이렇게 벽면에 붙여 놓고 이게 하루에 3 번에서 5 번까지 한 번씩 읽고 오라고 제가 과제를 내 주었습니다. 과제를 내 주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 인제 이렇게 한 건데 이분이 인제 마지막에 상담을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저한테 감사 편지를 써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 편지를 써 주셨는데 뭐 박성국 선생님 상담 선생님께 이렇게 주셨고요. 심리 상담을 잘 받았습니다. 나 자신을 많이 알 수 있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적은 다음에 저한테 편지를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조금 많이 힘들고 에너지를 많이 소진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지만은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저도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상담했는 거를 이렇게 제가 투사검사 HTP로 투사검사를 사전 사후를 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심리 상담을 하기 전에 HTP하고 그다음에 상담이 끝나는 끝회기에 제가 또 HTP 검사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미술치료 교수님한테 제가 슈퍼비전을 받았습니다. 받으니 그 교수님이 그 그림을 보고 불안도 많이 감소되고 안정적이고 이제 이분이 외부 세계하고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서 있고 밖에 나가는 거를 원하지도 않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셨는데 저하고 상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정도 그 정도 돼서 자기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셔 갖고 저하고 가까운 데 가는 이렇게 여행 코스를 둘이서 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 상담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거는 지금 마음성장학교에 김은미 대표님의 프로그램에 소개된 거를 제가 상담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마음챙김 명상이라든지 그리고 그림책 심리 코칭으로 하는 방법이든지 어, 그리고 이렇게 내담자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상담에 적용을 했더니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성장학교 프로그램은 치유와 성장,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 이분이 하신 투사 검사는 개인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사전이랑 사후를 잠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집을 그렸는데 요거는 전입니다. 전에 그렸을 때는 요렇게 울타리 펜션을 다 쳐놓고 문이 없었습니다. 문이 없었는데 제가 뭐를 더 그려주고 싶은 게 있나요? 여쭤보니까 대문을 위에다가 자기가 문이 잠겨 있는 문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이 상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집 앞에 꽃도 그리고 이렇게 길도 생겼습니다. 이제 길도 생기고. 그다음에 나무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나무 그림이 제일 처음에 그릴 때 이런 나무였어요. 근데 나무에 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나무 뿌리가 다 드러났습니다. 상담하기 전에 제가 검사했을 때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람이 밑에서 위로 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불안 정도가 굉장히 조금 높으신 분이고 뿌리가 다 보이는 그런 그리고 요거는 자기 나무인데 옆에 있는 나무는 자기가 대답하기를 건강하지 않는 나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나무는 요건데 건강하고 이 나무는 건강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자기 나무입니다. 자기 나무인데 이제 가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뭇가지. 이거 사람 그림입니다. 사람. 사람을 그렸는데 자기는 배우자를 굉장히 원합니다. 원하는데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결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근데 배우자가 손잡고 있는 그렸다가 막 이렇게 막 지웠어요. 손잡고 있는 거 지우고 이거를 자기가 막 지우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눈동자가 없는데 이제 눈동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아까 그거 그림책 상담을 그림책으로 상담에 적용한 사례를 미술심리치료사 선생님들한테 제가 한 회기 거를 안내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분한테 적용했는 거를 그대로 그림책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거를 그대로 시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술치료사 선생님들께서 제가 하는 요 상담을 다 보시고 그리고 시연하는 장면을 보시고 자기들도 이렇게 그림책 심리 코칭을 배우고 싶다고 저한테 제가 한 번밖에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한 회기 거만 했는데 배우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음성장학교에 공감 감정 카드를 사고 싶다고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여기 온 선생님들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비전입니다. 저는 김은미 대표님처럼 교사나 학부모 상담사를 위한 치유와 변화 성장을 돕는 그림책 전문 음,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생의 제2막을 맞이하여서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상담과 코칭을 융합해서 황토방 북스테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코치님 정말 차분하게 많은 사례들을 공유해 주셨는데 살짝 염려가 되기는 하네요. 그 개인적인 사례들을 공유하셔서. 그치만 뭐, 네. 많은 분들이 큰 배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내리고 다음 분 발표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시간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공유 내렸습니다. 이제 김영애 코치님 공유해 주시고, 네, 준비해 주시면은 화면이 바뀌실 겁니다. 네. 지금 화면에 떴나요, 대표님? 네,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안 열렸습니다. 다시 내리고 다시 올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음스토리 김영애 코치입니다. 저는 현재 그림책과 함께하는 힐링원의 포이에마 대표 강사이고요. 그리고 근로복지넷 기업 EAP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음성장학교 4기 연구위원으로 1년간 함께 성장하며 그림책 심리코칭 FT와 존재경청 FT가 되었고, 이제 마음성장학교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협력 코치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코치협회 KAC 코치가 되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어, 그림책과 우리 마음을 이어주는 이음 스토리,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낭독해드리는 식탁 위의 만나를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마음성장학교 연구위원과 FT 과정에 집중하느라고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이음 스토리와 식탁 위의 만나를 검색하시면 제가 들려드리는 그림책과 성경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방문해 보시고 들으신 뒤에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저는 30대 중반부터 동아구연 강사로 활동하며 문화센터에서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지도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듣는 동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웅진 싱크빅 유아교육본부에 동아구연 교육을 갔다가 지국장님 관건으로 교사로 활동하다가 또 팀장을 거쳐 지국장이 되어 지국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40대 중반에 남편이 주재원으로 체코에서 근무하게 되어 또 저희 가족은 프라하에서 5년간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영어 공부를 하며 프라하 한인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그 뒤 한국으로 귀국한 뒤 10년 동안 튼튼 영어 교사 및 사내 강사로 활동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신입교사들에게 교수법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교회 같은 목장에 있는 목원으로부터 원예 컨텐츠 지도자 과정을 함께 배워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림책과 함께하는 원예 프로그램도 있는데 언니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림책이란 말에 귀가 번쩍 뜨였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희 가정 상황은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가정교회의 목장과 교회 사역, 그리고 선교에 집중하면서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2, 3년이 지나도록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답답함과 불안함,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원과 저는 매일 목자인 남편의 진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림책과 함께하는 원예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남편은 계속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가며 일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뒤 저희는 원예 컨텐츠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센터에서 파견하는 곳에 수업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식물과 꽃들을 다루며 수업하는 것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원예 수업만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림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해주고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 주어
각자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림책과 함께하는 힐링 원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셋은 뜻을 모아 그림책과 함께하는 힐링 원예센터 포이에마를 오픈했습니다. 잠시 그 저희 브로셔 보여드릴 텐데요. 포에마는 헬라어로 창조물, 걸작품을 의미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되고 또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포에마를 오픈하고 저는 그림책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서 많은 책과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때 유튜브에서 청산 뉴스를 통해서 김은미 대표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을 듣고 저는 알 수 없는 대표님의 매력에 끌려 마음성장학교 블로그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글들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근데 인내심을 갖고 쭉쭉 이제 읽어가면서 제가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와, 정말 이런 분이 있었구나. 이분이야. 이분에게 배워야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를 구입해서 쭉 읽고 그리고 마음성장학교 그리고 생존 독서 또 예수 나의 첫사랑 대표님이 쓰신 모든 책을 사서 다 읽었고요. 그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또 창조적인 주체로 살아가도록 돕는 그 대표님의 메시지가 저희 포이에마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다는 걸 알고 저는 너무 기쁘고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림책 심리 코칭 과정만 배우려고 마음성장학교 문을 두드렸는데 올려주시는 블로그와 영상을 통해 대표님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또 1인 기업에 대한 비전도 발견하게 되어 김은미 대표님을 더 알고 싶고 닮고 싶어 제가 1년을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올 한 해 연구위원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제가 마음성장학교를 통해서 변화된 저의 모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3년은 제가 다시 태어난 해입니다. 마음성장학교 연구위원 과정을 통해 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인식하게 되었고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저의 모든 에너지와 시선이 타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고 또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내 나름대로, 내 기준으로 섬기고 사랑해 왔음을 알게 되었고 또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못했고 또 존중하지 못했고 나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무감으로 내게 맡겨준 그 역할로 인해서 그 의무감으로 했었고 또 그것을 내 힘으로 섬기고 품으려고 하다 보니 힘들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성장학교를 통해서 나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상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이 치유되었고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오랫동안 함께하는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일도 함께하고 교회에서 사역도 같이 하고 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논할 때마다 다툼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항상 "당신은 왜 공감해 주지 못하고 나를 가르치려고만 드느냐."라고 매번 그랬었는데 저는 저는 공감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늘 할까?'라고 했었는데 마음성장학교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내게 공감이 여기 없었구나.' 그 공감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고 또 공동체에서 풀리지 않았던 갈등의 포인트 인정과 존중.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자 타인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그러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셀프 코칭하며 나의 모든 감정을 수용하고 알아차리고 또 상대의 감정도 이해하게 되니까 이젠 더 이상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저의 마음과 의식이 정말 폭풍 성장했음을 저도 느끼고 제 주변에서도 특히 가족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책 심리 코칭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연구위원 과정을 통해서는 원래 2급 과정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서 2급과 1급 그리고 이제 전문 강사 과정 FT까지 지금 마친 건데요. 우선 2급 과정을 통해서는 다양한 그림책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제게 굉장히 감명을 주었던 것은 보보 엄마와 스핑키 엄마의 존중과 인정, 그리고 존재 언어, 그리고 감정을 알아차리며 내 감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고, 또 민노 부부를 보면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리디아의 정원을 읽으면서는 리디아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치킨 마스크처럼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저 김영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심리 코칭 1급에서는 그림책의 역사와 심리학의 이해, 그리고 마음 성장 그로 코칭 대화 모델을 이용해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엘버트 앨리스의 REBT,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이론을 공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인해 그동안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참 힘들었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하는 당위적인 요소들, 즉, 비합리적인 신념을 내려놓고 또 원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신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결과는 나의 신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림책 심리 코칭 올해 수업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겠는데요. 음, 우선 인천교육청 다문화 상담사들과 그림책과 함께하는 치유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코로나 기간 중에 마음이 완전 소진되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하고 갈등하던 선생님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림책 수업을 통해서 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또 자신의 일이 얼마나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깨닫고 다시금 회복되어 일에 대한 소명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상담사 선생님들과 진행한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다 계셔 가지고 '소통이 잘 되려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긴장했었는데 외국인임에도 소통이 잘 되고 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게 아주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몽골, 필리핀, 라오스, 방글라데시, 뭐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다양한 이 동남아 지역에서 오신 그 상담사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그런 외국인 상담사들이셨는데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 또한 굉장히 상담사들이 대체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를 도와주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도와주면서 자신의 그런 에너지와 그 기가 다 빨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또 그림책 그 코칭을 통해서 존재 가치를 또 회복하게 되었고 저는 그 원예 수업을 할 때
외에는 원예 수업을 하게 되면 원예로 또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김은미 대표님이 제공해 주신 마음성장학교의 공감 카드, 마음의 공감 카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카드를 만들고 또 발표할 때마다 마음의 공감 카드로 서로 지지해 주고 응원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이때도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나와서 발표할 때마다 공감 카드로 또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이 많이 회복이 되었고 또 센터의 분위기가 서로 각각 자기의 일들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서로 소통하거나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 센터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또 선생님들끼리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사 연수와 또 유치원 교사 연수를 그림책과 함께하는 힐링 원예로 진행했는데요. 그림책으로 먼저 선생님들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또 실제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함께 나누고 또 존재의 경청을 같이 하고요. 또 존중과 사랑을 담아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드리고 그리고 또 원예 활동을 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립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교육으로 이제 4주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그림책을 들려드리고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또 원예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육아와 직장일로 지쳐 있었던 워킹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며 채워주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행복해 하셨고, 또 이 시간을 통해 자신과 가정, 그리고 자녀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되었다고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오른쪽 사진은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수업한 수업인데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치매 예방 인지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진들입니다. 그림책과 함께 떠나는 인생 여행이란 타이틀로 시니어 어르신들을 5주 동안 만났습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 소근육과 그리고 두뇌 운동을 병행하며 또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재미있는 손유희와 그림책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이 수업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업은 이제 그림책 엠마, 이제 그 할머니 이야기예요. 그 엠마를 들려드리고 활동으로는 나의 그 소망 카드에다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 정말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적어보라고 하고 또 보석 스티커로 이 엽서를 꾸몄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나와서 발표를 하시는데 놀라웠던 거는 70-80대 이제 80이 넘으신 분들이 반 이상이셨는데 대부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엄마였어요. 정말 이 80이 넘으신 이 어르신들에게도 엄마는 가슴 시리도록 보고 싶은 존재인가 봅니다. 그때 이제 그중 한 분이 86세이셨나? 이제 그런데 9살 때 6.25 때 엄마랑 헤어지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면서 이제 눈물을 글썽이니까 모두들 이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그분의 아마 18번 곡이 수덕사였나 봐요. 이제 그 마을 어르신들이니까 서로를 잘 아셨어요. 수덕사를 같이 부르라고 하고 함께 이제 합창을 하면서 또 춤도 추고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가슴에 사무친 엄마를 불러보았는데요. 수업 마치고 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가슴이 먹먹했던 것,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먹먹했던 것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고 그 어머니들이 저희들의 어머니 세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또 들으시면서 저도 참 보람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 시간마다 정말 즐거워하시고 헤어질 때마다 아쉬워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곳이라서 지금도 이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음, 어,
올해 이제 기업 EAP 프로그램을 진행한 장면인데요. 제가 EAP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올해 5번 기업 강의를 나갔습니다. 보험회사, 또 웹툰 작가들, 그리고 감정 노동자들을 주로 만났는데요. 이분들에게 그림책 심리 코칭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또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도 마음의 공감 카드를 가지고 또 카드 만드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고요. 직무 스트레스와 관계 또는 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낮은 자존감 등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에게 그림책 심리 코칭은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또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제 수업 사례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은 제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그림책과 함께하는 이제 그림책과 우리 마음을 이어주는 이음 스토리예요. 제 타이틀이 그림책과 우리 마음을 이어주는 이음 스토리. 저 김영애 코치는요. 2024년 마음성장 기초과정 FT에 도전할 거고요. 그리고 KPC 코치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책 심리 코칭 지금 이제 전문 강사 FT를 이제 마치는데 이제 예, 곧 2급 여정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던 이제 그림책을 올리는 이음 스토리도 이제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 이 활동들을 통해서 포이에마와 마음성장학교의 가치가 빛나도록 만나는 사람들에게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 주어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받은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마음성장학교와 함께 포이에마는 더욱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대표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 망설였다는 것을.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교회 일정도 굉장히 많고 또 하는 일들도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 연구위원 과정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이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 먹고 등록을 했는데 지난 1년간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표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와 준 저를 우선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순위가 올해는 사실 연구위원 과정에다 두어서 모든 일정을 여기에다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그렇게 부족했던 저에게 칭찬과 격려로 잘 이끌어 주시고 좋은 기회를 열어 주신 마음성장학교 김은미 대표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과정을 지켜보며 격려하고 지지해 준 저의 남편인